혹시 계란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란이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이 신장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고 계란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분명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궁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인데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계란이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드셔야 할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계란 한 알에는 단백질 6g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는 효율이 가장 높은 최고급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인 등 무기질도 풍부하고요. 비타민 A, B, D, E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란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예방의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인데 왜 제가 오늘 경고를 드리는 걸까요?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70대가 되면은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계란은 이런 근육 손실을 막는데 정말 좋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4%나 됩니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됩니다. 삶은 계란 한두 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 특히 황반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황반은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야 중심부가 흐려지는 황반 변성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은 이런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시면서 눈 건강도 챙기시는 거죠. 따로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자연 식품으로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뇌 활동을 돕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계란만 먹는다고 치매가 완전히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같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아프면 오래 가시죠.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이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A는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주름도 늘어나고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안쪽에서부터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물론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계란의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육 유지, 눈 건강, 두뇌 활동, 면역력, 그리고 피부 건강입니다. 정말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란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음식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음식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계란이 바로 그렇습니다. 계란 자체는 완전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은 그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세되신 할아버지였는데요. 평소에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2알과 두유 1잔을 꼭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을 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했던 겁니다.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드셨는데 실제로는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음식 궁합을 모르고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유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면 더 건강할 것 같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제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립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계란 흰제는 란송단백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성분을 파괴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란의 좋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두 가지를 함께 드셨는데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영양을 깎아 먹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오히려 1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나이 들어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과 두유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음식이니까요. 다만 함께 먹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시고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두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다른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두 음식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달콤한 감을 많이들 드시죠. 그러니까 홍시도 드시고, 단감도 드시고, 곶감도 드시고요. 계란 반찬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타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불용성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 않는 굳은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는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이 생깁니다. 심하면은 위경련이나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덩어리가 위석, 즉 위장의 돌처럼 굳은 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 하나 먹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을 계속 반복하면 위장에 서서히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옛날 문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같은 원리입니다. 타닌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을 드실 때는 단백질 음식과 시간 차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혹시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으로 속을 채우십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위가 쓰리니까 뭔가 먹고 약을 드시려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계란 한두 개 드시고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의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겁니다. 또한 일부 약물의 경우 단백질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진균제 같은 약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보다는 다른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계란을 드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을 드시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본인이 드시는 약과 음식 궁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계란의 영양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음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비타민C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팩틴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만 드시면은 장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과를 함께 드시면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계란의 단백질이 더 잘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두유와는 완전히 반대죠. 두유는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지만 사과는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세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폐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은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와 사과 반 쪽만 드셔도 정말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간편하죠. 두 번째,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보약으로 불려온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는데 늙은 호박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눈의 망막을 이중으로 보호해줍니다.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도 뛰어납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에 호박즙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회복기 환자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과 늙은 호박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될까요? 호박죽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호박죽에 계란을 풀어서 익히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영양식이 됩니다. 아니면 호박전을 부치면서 계란물을 입혀도 좋고요. 호박찌개에 계란을 풀어 넣어도 맛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100g당 2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만감은 높으면서 살은 안 찌는 최고의 음식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양기를 북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파옥초, 파벽초, 기양초 등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요. 모두 힘을 세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죠. 알리신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계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란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은 단백질로 기초 체력을 보충하면서 부추로 기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 카로틴,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주면서 계란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줍니다. 부추 계란 볶음 만들어 보셨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부추를 씻어서 적당히 썬 다음에 계란과 함께 볶으면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볶으면 부추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부추 계란국도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부추와 계란을 넣어도 맛있고요. 특히 아침에 부추 계란 볶음 한 접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부추와 계란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드실 필요 없이 이 음식들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셔도 계란 자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이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껍질 틈으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껍질이 깨진 계란은 세균이 이미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계란을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을 발견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냄새가 나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깼을 때 황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나면 이미 부패한 겁니다. 이런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익히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열을 해도 이미 생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계란은 익히든 안 익히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계란을 사실 때 직접 냄새를 맡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란을 깨실 때 먼저 작은 그릇에 깨서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요리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흐르는 계란입니다. 신선한 계란을 깨면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 솟아있고 흰자도 탱탱하게 노른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은 노른자가 납작하게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런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드시면은 소화장애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사실 때는 신선란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은 생산 날짜가 가장 최근인 것을 고르세요. 4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계란을 사실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집에서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드세요.
계란은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보관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가운데 위치해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 근육을 유지해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고, 두뇌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알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유감, 그리고 약을 드시기 직전에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들은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과, 늙은 호박, 부추입니다. 이 음식들은 계란의 영양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줍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은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은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